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작에 있었던 취재에 관련된 법과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젠슨 황이 만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허브 프로젝트를 동참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젠슨 황의 깜짝 선물이 GPU 26만 장이다. 그리고 삼성, SK, 현대, 네이버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속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법적인 이슈 가운데 엔터와 관련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주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오늘 강력한 상승분을 내뿜고 있는데요.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이슈가 그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죠. 그리고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인데요.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5명 간에 체결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이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부 승소한 것인데요. 이 뉴진스 측이 주장했던 모든 계약 해지 사유를 법원이 사실상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뉴진스 측으로 보면은 완패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완패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도어의 모회사죠. 하이브의 주가가 그래서 오늘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뉴진스 측이 그동안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그리고 신뢰관계 파탄 이런 걸 이유로 들면서 핵심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째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네, 재판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한 40여 분 동안 이 판결의 요지를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는데요. 뉴진스 측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라는 그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는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는 이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민 전 대표 스스로 사임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계속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정황, 이런 것들을 볼 때 민 전 대표의 지위가 이런 계약의 핵심 전제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뉴진스 측의 문제 제기 자체가 민 전 대표의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라고 봤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40여 분간 판결에 대한 요지를 읽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아이릿의 표절 문제라던가 또 그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재판부의 지적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복제, 그리고 음반 밀어내기 또는 하이브의 폄훼 같은 그런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여론전 그리고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사실상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재구성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특히 국정감사까지 등장했던 그 뉴진스 멤버 한이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CCTV를 근거로 해서 아일릿 멤버들이 허리 숙여 인사한 것이 확인된다라면서 오히려 무시라는 단어는 민 전 대표가 그런 한이의 애매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실상 뉴진스 측의 주장을 법원 측에서 배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 선고 이후에 이 양측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게 엇갈렸는데요. 네. 어도어 측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정규 앨범 판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뉴진스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성공한 연예인이 경영상의 판단 영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인격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2029년까지 계약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지만 뉴진스 측은 일단은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도어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라고 복귀를 거부하면서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진스 활동 중단 사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년 지금 한 4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우선 1심 판결에 뉴진스 측에서 즉각적인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둘의 이러한 법적인 다툼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식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최대 주주인 영풍 측의 갈등이 이번 주 법원 판결과 공정이 맞불 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봤던 1심의 판단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인용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영풍이 1심에 이어서 이렇게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양측은 이제 또 순환 출자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하면서 그 전선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법원 측에서는 영풍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번 2심 판단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 고려아연이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그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려아연은 이 호주 자회사 SMC가 영풍 지분을 갖고 있지만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법을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1심 판단을 정당하다 이렇게 유지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당시 주총에서 통과됐던 액면 분할이랄지 분기배당 도입 같은 주요 안건들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네, 영풍이 법적 다툼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영풍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법적 분쟁과 별개로 또 여론전, 또 행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려아연은 최근에 그 영풍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국내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라면서 공정위에 영풍을 신고했습니다. 영풍이 이 YPC라는 100% 자회사를 국내에 설립한 뒤에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을 이 회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영풍, YPC,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영풍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입니다. 고려아연은 이것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순환 출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고려아연 측도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불 신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 확전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 순환 출자 문제로 먼저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이 바로 영풍 측이었습니다. 영풍은 지난 1월에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를 통해서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이런 탈법적인 또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라면서 최훈범 회장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영풍은 이번에 이 고려아연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탈법 행위가 본질인데 이를 덮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똑같은 순환 출자 혐의로 서로를 신고하면서 공정위가 양측의 위법성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법적 다툼의 여론전을 위한 공정위 제소까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긴 시간 동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향방을 가를 만한 결정적인 승부처가 어떤 거고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벌어지는 소송들은 사실 이제 내년에 있을 본 게임, 즉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좀 봐지는데요.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죠. 11월 5일에 2심이 시작되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에 발행한 신주 지분 5%가 위법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일단은 1심에서는 영풍이 또 이미 승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2심과 또 상고까지 이뤄져서 대법원에서까지 이 판결이 유지되고 확정된다면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그런 우호 지분, 핵심 우호 지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좀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 부분인데요. 양측이 이제 서로를 불법 순환 출자로 맞신고한 상태인데 공정위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결정이라도 일단 한쪽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혹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주주총회에서의 표 계산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지금 이제 뭐 이번 주에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정 규제상으로도 그렇고 주총의 표 대결 모두 얽혀 있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요. 양측 모두 또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진스 그리고 고려아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더 치열한 법적 분쟁과 그리고 여론전이 진행된 뒤에 조금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거나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법조팀 성주원 기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